등장인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등장인물이 아주 화려해요. 자, 오늘은 제3지대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제3지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야권 분열은 뭐 현실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이른바 이 제3지대 관련한 상황이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그 상황들 총 정리해주시려고 지금 칠판 앞에 서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만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와 관련된 지금 얼굴이 나오는 분들을 제가 다 개인적으로 만났거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렸거나 그리고 사실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게 제가 한 5개월 전쯤에 뭐 방송에 나와서 야, 빅텐트를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준석, 박원석 니들이 당을 같이 만들어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다. 김준일의 꿈은 현실이 된다. 뭐 꿈이랄 것까지는 없고 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자, 이런 그러면 조언을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한 5-6개 세력이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언론의 관심은 저 가운데 사진에도 있지만 그렇지. 빅텐트입니다. 자, 빅텐트.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원칙과 상식 뭉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이 최근에 회동을 했죠. 그래서 제3지대 빅텐트는 가능할 것인가. 자, 오늘의 두둥. 자, 요거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는지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뭐 한때는 이준석 신당이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상 개혁신당으로 이름이 굳어지고 있어요. 공모를 뭐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냥 개혁신당 쓴답니다. 그냥. 왜냐면은 또 나중에 또 바꿔야 돼.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빅텐트 치면은 또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개혁신당에 누가 있냐? 자, 이준석, 천하람, 허은하. 갑자기 생각. 이게 순서가 용, 인 그렇네. 야, 순서대로 해놨네. 김용남, 이기인 이렇게 했고요. 다 빨갱이들이에요. 전직. 다 빨갛잖아 지금. 빨간 정당. 빨간 사람들이라고. 빨간 정당에서 왔다고 이 사람들은. 자, 보수 정당에서 온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거는 이분이에요.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지금 들어오신 김용남 전 의원. 어제 구구절절한 기자회견을 하셨죠.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석열에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열렬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변호하셨었는데. 그리고 요 사람하고 관계가 어땠냐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 때 엄청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디스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수원시장 나오셨나 그랬죠. 1000표 차로 떨어지셨나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준석을 너무 많이 디스해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표를 안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떨어졌다. 분석까지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온 것이 굉장한 큰 변화다라고 보고 김용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 같은 류가 대변하는 어쨌든 뭐 이런 정서라든지 아니면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의 합류가 어쨌든 개혁신당한테는 조금 강한 추진력을 얹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쨌든 한 몸이잖아. 그렇죠. 천하용인에서 김용태는 빠졌지만은 그런데 김용남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뉴천하용인, 신천하용인, 천하용남인 뭐 요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준석과 불편했던 아니면 요 개혁 보수 세력과 불편했던 사람도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잘 화합할 수 있다. 여기에 확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이 있고 자, 그 밑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름이 새로운 미래입니다. 일단은. 미래는 원래 새로운 거 아닌가요? 항상 새롭죠. 헛미래는 없죠. 헛미래는 없습니다. 봤던 데자뷰 미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낙연, 이석현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성 전 고양시장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낙연계나 친낙계 아니면 범친문계로 불렸던 분들이 일부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지금 공천에서 컷오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낙연 높다.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었지만은 이 집 바깥의 지지 그룹이 이미 12월 중순부터 12월 초중순부터 이미 약간 그 준비를 해왔어요. 이 신당 창당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원 모집에 있어서는 뒤에 소개할 미래 대연합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한 그룹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제 보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하게 라이벌 구도가 돼버렸어. 이쪽에 지금. 예. 자, 미래 대연합. 네. 예. 새로운 미래인데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대연합이 되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여기에는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지금 당대표는 아마 조홍천이 하시는 걸로 지금. 네,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됐어요. 공동으로 안 하고, 일단은 창준 위원장은 일단은 이분이 하시는 걸로 됐고, 여기에 박원석 전 의원. 다 파랭이들인데 여기에 노랭이가 지금 들어온 거야. 그렇죠. 색깔이 이상해졌어, 지금. 여기에 빨갱이까지 들어왔어, 지금. 이건 뭐야, 이 정당들은. 그래서 대연합이네요. 대연합이야. 네. 잡탕이다. 네. 누군가는 잡탕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대연합이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지. 어떤 공통점이 당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내에서 왕따였다. 아싸들. 아싸들. 진짜 아싸들이야. 진짜 아싸. 아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아는 분들이고, 정태근 의원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알고, 친한 분도 있고 그러고,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근데, 아싸, 왕따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없다. 팩트야. 어쨌든 어쩔 수 없어. 민주당에서 계속 의견그룹으로 반면 의견그룹이었던 원칙과 상식의 세 분의 현직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이 나와서 만든 미래 대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어서 네. 자 가장 먼저 신당을 만들었던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희망 네. 이렇게 있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지금 제3지대로 두 번째로 나왔던 네. 금태섭 전 의원 네. 여기에 이분은 파랑인데 주요 멤버는 노랑이야 또. 대한민국 정치 혼탁하다 정말. 네. 그래서 지금 유호정 전 탈당을 의원, 했죠, 오늘. 네, 네. 오늘 탈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성주 네. 전 부위원장 네. 이분이 그래서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그룹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 한 5개 그룹이 5개. 지금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원칙과 상식 새로운 미래 대연합. 자, 내가 우리 김환한테 숙제를 하나 내줄게. 네. 지금 바로 대답해봐. 자, 신당 새로 지금 여기 하나 만들어봐. 네. 제가 이름 만들었죠. 이름 뭐라고 만들었어? 새로운 한국의 희망을 위한 원칙과 상식이 있는 미래 대연합. 자, 잠깐만. 자, 새로운 한국의 희망을 위한 한국의 희망을 위한 원칙과 상식이 있는 진짜 길다. 잠깐만. 위한 원칙과 상식이 있는 미래 대연합. 미래 대연합. 와,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 야, 이름 좋다. 새로운 한국의 희망을 위한 원칙과 상식이 있는 미래 대연합. 네. 정당을 방금 김환이 만들었습니다. 빅텐트 완성. 빅텐트 완성이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름들에 새롭다라는 뭐 진짜 새롭다 막 들어가 네. 있고 미래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좋은 단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새롭지 않다. 조어들은 솔직히 새롭지 않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네. 많이 있었던 조어들이죠. 네, 그러니까 있음직했던. 네. 아니 그래서 조금 창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미 시작부터 좀 쓴소리를 하자면은 시작부터 좀 식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생각하신 이름 있습니까, 선생님은? 저요. 네. 신미래대연합 아니다. 신미래대연합? 아니야. 좀 생각해 볼게. 잠깐만. 너무 상상력의 빈곤이야. 잠깐만. 미래 대연합 너무 실망스러운데. 나도 고인물이다. 어쩔 수 없다. 신미래 어쨌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텐트를 무조건 크게 쳐달라. 그럼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함께 밥 먹고 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로 가자. 맞아. 뭐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떴다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떴다방이 본인들의 포지션을 공격하는 용어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빅텐트냐 떴다방이냐 이 두 사이에서 지금 어떤 경로로 그러니까 이 몇 면의 구성만 놓고 보면 김준일 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빅텐트와 떴다방은 사실은 같은 얘기자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왜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에게는 그 빅텐트가 떴다방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떴다방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철학적인 아니면 실존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자, 면면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빨갱이와 노랭이와 파랭이가 갑자기 한 지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정당은 뭘 지향하지? 가치가 뭐냐? 가치가 뭐냐? 지향하는 바가 뭐야? 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정당은 얼마나 가지? 자, 총선 끝나고 바로 다 자기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 탈당하는 그쵸.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대선 때까지 최소한 같이 간다라는 거를 서약을 하자라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분들 다, 야, 나 뺐잖아, 다 알고, 어떻게 그냥 나 여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해. 워낙 색깔이 달라서 못해라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제3지대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총선용 떴다방 제3지대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모순과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요 상황을 해체하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3지대라는 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분들이. 스스로. 그걸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총선까지 지금 한 90여일 남았는데 그 가치를 합의하고 입증하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와 류호정 의원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젠더라든지 여러 문제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했을 정도로 가치 지향이 다른 분들이고 또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과 또 말하자면 그 다른 분들과는 또 굉장히 또 차이가 나는 칼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묶은 구심점이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질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김환 오락부장한테 반장이지 이제 오락부장입니다. 아 오락부장 네, 반장은 반장을 없는 거야? 안 시켜줘요. 네. 공석이야 지금? 공석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반장 데려오라고. 네. 저도 빅텐트를 쳐갖고 그 텐트에서 반장을 할 겁니다. 알았어. 네. 그러면 우리 빅텐트를 얘기하고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이 있어. 네. 여기 이준석하고 여기 끝에 있는 박원석하고 네. 이 두 사람은 정당도 다르고 그동안 정치 활동도 달라. 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준석하고 박원석하고의 거리가 더 멀까? 이준석하고 장제원하고 거리가 더 멀까? 어느 쪽이 더 멀어? 심정적 거리. 심정적 거리라든지 실제 어떤 가치에 장재원과의 거리가 더 멀다. 장제원과의 거리가 더 멀지. 내가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 네. 자, 정청래하고 네. 김종민하고의 거리가 뭘까? 김종민하고 예를 들면은 김용남하고 거리가 더 멀까? 정청래하고의 거리가 더 멀다. 정청래하고 거리가 김종민하고 더 멀어. 내가 보기에는. 지향하는 바가 그렇다라고. 생각보다 이분들이 김종민 의원이 만약에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있었으면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안 이상해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아. 뭐 본인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조홍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어. 여기 이분은 심지어 TK 출신이야. 그렇죠. 여기 TK 출마한다는 얘기까지 있어. 이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에 보수 정당이 있었다. 이상해? 안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다만 그 내에서의 극단적인 세력들하고는 거리를 거기에서도 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라고 지금 할 분들이야. 지금 어쨌든 양당 체제에서 극단들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의 어떤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그 정당으로 어느 정당으로 돌아가도 있는 거리 정도의 그럼. 차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백화점식 정당이고 모든 이념들이 다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 양당제체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에서 합의가 가능한 요 가운데 스펙트럼이 그렇게 나는 좁지 않다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이분들의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념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지금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실?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뭐 문제. 저출생 하면은 이제 페미야 이렇게 공격받는다고 어쨌든 네. 저출산이든 인구 저출생이든 문제, 인구 문제. 자, 인구 문제. 좌파적 기획과 우파적 기획이 다른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거야. 좌파적 기획과 우파적 기획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념적 뭐 충돌이 있고 이런가요? 해결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그거는 가장 많은 인구의 다수가 국민의 60에서 70%가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을 더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연금 문제. 이게 좌파적 국민연금 기획과 우파적 국민연금 기획이 있나요?
나는 아니라고 봐. 어쨌든 김준일 쌤은 한국 정당 기존 정당들도 그렇게 이념지향적이지 않고 어떤 이슈에 대한 따라 갈리기 때문에 이 기획이 굉장히 면면이 달라 보이지만 소속도 달랐었고 하지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 얘기를 했어. 나도 이제 대화가 되고 상식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정치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존의 국민의힘 대화 상식이 자 근데 그러면 불상식한 사람들만 있었던 거지 거기. 자, 근데 결국엔 정당을 하려면 결국에 이 5개, 6개 세력이 모이려면 이거를 누가 주도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오랫동안 어쨌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비중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쪽 이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어쨌든 비슷한 색깔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그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 협상을 하려면 자기 기득권도 내려놓고 자기가 좀 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내가 제안을 그래서 드리려고 그래. 내가 이거를 처음에 약간 기획했던 마쿠조정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책임도 있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네. 신뢰가 있는 게 이상해. 네. 뭐 이들끼리는 신뢰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들끼리도 신뢰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들 서로 간에는 신뢰가 없어. 왜 신뢰가 없느냐? 같이 정치도 안 해봤고 또 하나는 이 제3지대 빅텐트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3지대 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안철수의 38석 2016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992년에 정주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 번 사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양당제 이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다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들도 어쨌든 처음에 단기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양당에 흡수되는 모양새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 이런 정당이 특히 망하는 길이 제일 망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비례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분이 많으니까 우리를 뭐 2개, 1, 2번은 우리를 줘야 돼. 뭐 너희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후순위로 가야 돼. 이런 싸움이죠. 그렇죠. 몇 퍼센트를 가지고 몇 번을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싸우면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비례 2번 받은 적이 있어요. 민생당이었죠. 그냥 망했어요. 그냥 이게 다 노역으로 비춰지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비례로 나오지 마라. 절대 순번 나오지 마라. 여기에 있는 분들 상당히 해당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막 김용남 의원이 야, 나 비례 줘. 김종민 의원이 나 비례 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싸움이야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완전 다 서로의 노역으로 비춰진다. 제3지대 빅텐트, 제3지대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떴다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게 앞으로 가려고 한다라면은 본인들이 일단은 비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라. 협상의 1원칙.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비례를 요구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거에 예외 법칙이 있다라면은 모든 정파가 다 합의하면은 오케이 예외가 있겠죠. 뭐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그런 대원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지역구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지역구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의 성패는 총선은 대선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역구에 그 후보가 없으면은 정당 투표에 손이 잘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찍고 민주당 이거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를 찍어야 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자, 이낙연 대표 사실은 불출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출마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원칙과 상식에서 계속 압박을 했어. 우리는 이낙연의 부하가 아니다. 이낙연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노역으로 비춰지면 안 되니까 불출마해라라는 건데 이건 역발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출마를 하셔야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 험지로 가야지. 대한민국의 가장 이를테면 양당이 맞붙는데 이런데 종로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종로로 다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어디 뭐 예를 들면 상징성 있는 데 있잖아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당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견제하느라고 바꿔. 제가 원칙과 상식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낙연 대표 정도의 어떤 정치 자산이 있는 분이면은 이 정치 자산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을 거의 주저앉히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하는데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이 정당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대선 불출마는 나중의 일이야. 그리고 대선 불출마까지 간다라는 건 이 정당이 존속한다는 얘기냐, 그때까지. 그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그래서 대선 경선에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예를 들면은 뭐 금태섭하고 나와가지고 대선 경선한다고 생각해봐. 재미있겠어? 안 재밌겠어?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든 네. 내가 말하는 그렇게 재미로 따지면 요정원도 나오라고 하고 다 나오라고 하죠. 네, 뭐 요 정도 나와도 되고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40살이 안 돼서 안 되나? 지금 대선 불출마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오히려 저는 당에서 이렇게 합당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출마 좀 해주십시오. 저희 당을 위해서 다 출마해야 돼. 그래야지 당이 살고 이 세력 자체가 탄탄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된다. 또 중요한 합의사항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은 절대 다수제, 그러니까 이게 비토제가 필요해, 참. 비토제. 비토제.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일단은 당대표를 나중에 확고히 뽑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가기 전에는 5개 정파면 5개 정파가 예를 들면은 뭐 전원일치는 불가능하더라도 과반 이상이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비례대표를 넣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쪽에서 넣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네. 근데 5개 정파 중에서 3군데서 반대해. 그럼 포기해야지. 그 이유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최소한의 그 정도 서로의 뭐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줘야 돼. 그런 정식의 어느 정도의 양보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3지대를 넘어서 희망과 미래와 비전을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안철수 경향신문 칼럼이 하나 있어요.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이 쓴 칼럼. 안철수를 넘어선가? 안철수를 제목이 정확히 생각나요. 안철수를 잊어란가 뭐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극히 공감을 하는데 1지대와 2지대가 아닌 3지대가 다 모이면은 이건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1지대와 2지대, 예를 들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포지셔닝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은 1지대에서 실패한 사람, 2지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3지대로 다 모여서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은 맞지. 근데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완전히 시대를 바꾸는 완벽하게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치 세력으로 포지셔닝이 돼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치가 사실 김태일 전 총장이 지적한 부분이 너무 정확한 지적이긴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보면 난 1지대가 싫어. 난 1지대에서 핍박받았지. 난 2지대가 싫어. 2지대는 지금 독재 체제야. 이러고 나온 사람들일 뿐이지 그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면면의 인물이냐 이 질문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빅텐트를 얘기하면서도 그럼 지역구는 어떡할 거야? 저 양쪽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 아마 절로 갈 거야. 이런 전망이 여의도에서 우세 지배적인데 일단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이게 원래 있어야 하지만 없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3가지 원칙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요새 유행하는 고려 거란 전쟁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 초기의 호족 모델 같은 거잖아요. 호족 대연합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고 그러면 결국엔 왕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그 간판이 이준석이냐 이낙연이냐 뭐 금태섭이냐 이거가 합의가 가능합니까? 이 기간 안에 서로 신뢰가 없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어떤 뭐 스타일상 당대표가 없는 거는 불가능해. 하지만은 옛날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도 집단 지도 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고위원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당대표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득표율 순서대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파 정치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정치를 못하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아예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다 옛날 분들도 많고 새로운 분들도 많고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노하우가 있고 이거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나의 이런 정치적 자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물론 초기긴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분을 나눌지 이런 걸로만 나오면은 이거는 100% 망한다. 망한다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본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가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이거의 파괴력 사람들이 기대도 갖는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언론들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장 이제 큰 구도가 될 거라고 보는 게 정권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독재고 뭐 어떤 너무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 이런 거에 부응하는 어떤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거는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새누리당 심판론,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있었죠. 네. 하지만은 또 하나는 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결과를 까보니까 123대 122대 38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석 더 얻고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이 되고 국민의당도 38석이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부응하느냐 안 부응하느냐는 결국은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지 이게 부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야 너희 신당 만들지 마. 이게 가당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 200석을 먹으면은 완벽하게 정권이 심판이 198석을 먹으면은 정권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저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없고 한 지금하고 비슷하게 돼. 지금 제가 선거 데이터나 분석을 보면은 한 170석 정도 최대 뽑으면은 그럼 지금도 170석이야 민주당은. 그럼 뭐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 뭐 신당 지지자 그것도 여러 신당 지지자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역행하는 거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내가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이 가치에 동의를 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3지대 빅텐트가 될지 떴다방이 될지 아니면 여러 텐트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이 제3지대가 어쨌든 우리 정치에 이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숙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대만 선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선거에 민중당 후보가 26%를 얻었어요. 그리고 대만 선거에서 그 의원 선거도 같이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거기 이름은 다른데 어쨌든 8석을 얻어가지고 52석과 51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 유미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도 양당 정치가 지긋지긋해가지고 국민당하고 민진당이 싸우는 게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이런 범퍼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요구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고 이분들은 본인의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당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번 선거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3당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젠다로 끌어낼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려놓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본인들의 기득권, 본인들이 다 내가 한 명 한 명이 다 소우주야. 세상에서 제일 잘난 분들이야, 이분들이. 한 명 한 명 물어볼까? 제일 잘난 분들이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순간 이거는 판이 깨진다. 그래서 내려놓은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면은 국민들의 선택. 지표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38%에서 40% 정도는 신당을 찍을 그러면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위초고 이렇게 딱 솥밭 딱 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다. 빅텐트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희 선생님과 함께한 제3지대 빅텐트론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